자, 15번부터 봅니다. 15번. 다음은 점유자와 회복자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다. 패소한 때부터 뭐가 되죠? 타주 점유자. 뭐가 된다고요? 타주 점유자가 되는 것이고, 소재기 시서부터 뭐가 된다? 악의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죠. 1번 질문 이상이었고, 2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과실을 취득할 수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을 때 반환 회복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3번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상한 청구를 가지고 있다. 비용상한 청구권은 선악 불문하고 인정된다. 선악 불문하고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실 수취권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 박스.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가 누구죠? 선의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습니다. 통상의 피리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과실 수취한 거하고 통상 피리비는 상쇄 처리가 됐죠? 예, 상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 피로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특별 피로비라는 것은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거나 담장이 무너지거나 이러한 특별 피로비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자주이든 타주이든 불만하고 현존 이임만 반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군요. 일단 그게 뭐라고 나오면 안 되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일단은 타주 점유라고 나오거나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손해배상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발생합니다. 전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이 되겠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점유자가 점유 침탈을 당했다.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및 그랬으니까 and입니다. 반환 청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다. 맞고 두 번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의 예방 밋이 아니라 또는이죠. 예방 다음에 뭐가 들어야 돼요? 또는 예방 다음에 또는 손해배상 다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방 다음에는 또는 손해배상 담보 둘 중인데 밋 기출문제 아주 여러 번 주나왔으니까 잘 봐야 돼요. 예방 다음에 밋이 들어오면 안 된다. 밋이란 말은 and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이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 3번 침탈당한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1년 내에 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 박스. 이 특별승계인 누구라고요? 매매, 증여, 교환으로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5번 사기에 의해서 건물을 인도한 자. 인도는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 회수의 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7번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시효 기간 중 등기 명의인이 누구예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 현재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을 등기 명의인이라 불러요. 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 동일하다는 말은 20년 동안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게 동일한 거예요. 시효 기간 20년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 동일한 경우에 점유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뭐 할 수도 있다. 역산,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취득시효 20년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은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뭣도 할 수 있다고요? 역산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1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다. 이걸 병합이라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병합이라고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갑이 토지를 갖다가 6년 점유를 했어요. 이걸 을한테 팔고 을이 다시 이걸 갖다가 6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병이 점유를 했는데 병이 8년을 갖다가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하는 소리가 20년의 시완성, 20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병이 점유한 것은 8년밖에 점유하지 않았지만 앞에 전 점유자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2번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도 뭐라고요? 있다. 이걸 갖다가 점유의 병합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점유의 뭐라 한다고요? 병합. 점유의 병합이 허용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악의의 무단 점유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깨지니까 타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4번, 취득시효의 완성 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자 거기서 전에를 빡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전에 3자가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뒤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갑의 토지를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랬으니까 을이 지금 14년 됐는지 15년 됐는지 16년, 17년, 18년, 19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의 토지가 시효 완성 전에 팔렸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정에게 넘어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매매로 팔고 매매로 원인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이후에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20년에 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시효가 진행 중에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된 을은 현재의 토지 소유자는 정이니까 정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진행 중에 바뀌었을 때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정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될 것은 뭐냐면 20년의 시효가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이유입니다. 완성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팔아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년 이후에 팔은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된 을은 제3자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전에 팔았냐, 이후에 팔았냐. 이전에 팔았을 때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후에 팔은 것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청구권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4번 이전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전이란 말이 중요해요. 4번에 전에 제3자가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뒤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란 말이 중요하죠.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해서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은 4번 내용이고 요 내용은 5번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18번으로 왔습니다. 18번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각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은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니까 분할하자 요구하면 분할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이 하고 예외적으로 재판상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할 때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세 가지죠?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액 배상으로 지분 인수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협의 분할 중에서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자, 2번 맞고 3번 이미 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도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분할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판상 분할 청구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이행의 소. 협의 분할 완료된 것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지 재판상 분할은 청구하지 못한다. 고로 3번 틀렸네요. 분할을 하게 되면 소급하지 않음이 원칙 맞고 5번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해서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다른 사람이 3자가 사갔을 때 매도인의 지위로서 담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고 19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없으니까 1번 바로 틀렸고 답이 됐습니다. 2번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지상권의 양수인에게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뭐가 돼버려요? 무상의 지상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료가 등기 안 된 상태에서 지상권이 넘어가면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세 번째,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박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15년이 되는 겁니다. 맞고 4번 철근 콘크리트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보다 짧을 수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30년보다 짧으면 무효다. 그럼 맞이 틀려요. 틀려요. 30년보다 짧다. 지상권이 견고한 건축물인데 15년, 20년 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30년으로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견고한 건축물인데 15년, 20년으로 계약을 해놨으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30년을 보장합니다. 최단 기간 보장을 적용하는 거예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지상권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다. 판례가 인정을 합니다. 유익비 상환청구를 인정을 합니다. 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해요. 다만 필요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익비만 인정합니다. 20번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처분 당시, 박스 칠까요? 처분 당시. 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처분 당시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처분은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이라든가 강제경매, 그 다음에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매매라든가 징여라든가 공유토지 분할이라든가 강제경매라든가 대물변제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1번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 토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 여기서 매매 기타 원인이란 말은 징여, 공유토지 분할, 강제경매, 대물변제 이걸로 인해서 처분되어 소유자가 각각 달라졌습니다. 각각 달라졌을 때 누구한테 관법지를 인정하는 거죠? 건축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관법지는 임의규정인가요? 임의규정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지만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배제 특약. 그래서 철거한다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약이 없어야만 관법지가 발생합니다. 맞는 말이고 4번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취득한 후에 처분한다. 박스 후에 처분한다. 취득 후에 처분하게 되면 승계 취득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취득 후에 처분은 뭐로 간다고요? 승계 취득은 등기를 2건 해야 됩니다. 승계 취득은 등기를 몇 건 해라? 2건 해라. 그래서 관법지 이전 등기 1건, 건물 이전 등기 1건 모두 등기 몇 건 해야 된다고요? 2건 해야 되니까 등기가 필요 없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고 더 나아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허용됩니다. 미등기 무허가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다 성립해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발생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땡. 지역권은 존속기간 자체가 없다. 다시 지역권은 뭐가 없다고요? 존속기간이 없어요. 그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지역권은 존속기간 자체의 규정이 없습니다.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건 어디에 있다고요? 전세권에 나오는 규정이 전세권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해. 토지 건물 둘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 박스 수인의 공유 여러 명이다. 수인이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예요? 있다요. 중단의 불가분성입니다. 세 번째, 지역권에 의한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시 지역권에는 반환 청구권은 없고 뭐가 있다고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 반환 청구권은 없네요. 4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야만 한다. 인접할 수도 있지만 인접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용수지역권 물을 끌고 갈 때는 저 멀리서부터 물을 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5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인데 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통로 개설했어야 합니까? 통로 개설해야 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갖고 안 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 일단 맞아요. 그리고 뭐도 해야 되고요? 통로도 개설해야 되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한다. 맞아요. 그런데 뭘 했어야 한다? 통로를 개설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고요? 등기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된다고요? 보상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다. 자, 전세권의 성립요소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일단 전세권에 관한 물권계약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금. 세 번째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전세권에 관한 물권계약,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등기, 전세권 등기 이렇게 세 개를 갖춰야 전세권이 성립됩니다. 맞다는 소리고요.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땡입니다. 건물 전세권의 최단 기간은 몇 년이다? 1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한다. 이래야 됩니다. 2년 미만일 때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의 규정입니다. 전세권의 규정은 아니죠. 2번 틀렸고요. 3번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니까 맞습니다. 4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을 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5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슬롯이 잘라요. 설정행위로서 양도라든가 전전세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네. 자, 2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자, 있네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수리가 들어왔어요. 수리를 맡긴 것은 자동차 주인의 아들이 몰고 와가지고 수리를 맡겨서 수리비가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수리비 100만 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아버지 거래요. 그 아버지 거를 끌고 와가지고 수리를 맡긴 겁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그러면 수리 맡긴 사람하고 주인하고 달라요. 그럼 삼자 물건이라 하더라도 카센터 사장님은 수리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삼자 물건이라 하더라도 채권 자체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어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되므로 맞습니다. 변제기에 도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이므로 슬러시 잘라요. 법정담보 물건인데 특이하게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 유치권은 법정담보 물건이지만 특이하게 뭐로 되어 있다고요? 임의 규정. 법정담보 물건인데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미리 도급 계약을 할 때 그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도급인이 공사비를 지급을 변제기 못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3번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없다. 틀렸네요. 효력이 없다는 무효란 말이니까 틀렸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를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채권이 1억입니다. 근데 9,800만 원만 변제를 하고 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유치권자는 200만 원이 변제가 덜 됐다는 이유로 200만 원을 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불가분성 못 나눕니다. 그래서 9,800만 원치만 돌려줄게.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때문에 전체를 다 목적물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분성입니다. 5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을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 불러요. 간이 변제 충당권 맞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박스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대의변제에 기하여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유. 저당권 설정 이후의 권리 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이유란 말이 중요하죠. 이후의 권리 취득자 그러면 소유자 일명 매수인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목적물을 산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지상권자 세 번째로서 전세권자 네 번째로서 임차권자. 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세권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자로서 제3취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인데 이 제3취득자들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부 다 소멸, 말소로 가나요? 자, 저당권이 실행이 돼버리게 되면 실행이라는 건 경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멸로 가게 됩니다.
소멸하기 때문에 제3취득자들이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대위 변제하게 됩니다. 무슨 변제했다고요? 대위 변제. 대위 변제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제3취득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후순위 담보권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한다 안 하나? 안 한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후순위 담보권자에겐 대위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위 변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위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대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번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 박스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제3자가 박스 제3자가 저당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제3자는 용의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갑의 토지가 있다. 이렇게 해보죠. 갑의 토지가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를 갖다가 을한테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저당을 잡힐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네요. 존재하지 않는데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용의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용의권에 의해서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고요.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임차권자는 채권자로 분류되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권자는 뭘로 보게 되냐면 용의권자로 보게 됩니다. 용의권자. 자, 그러면 이 용의권자가 여기다가 지금 용의권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용의권자가 건물을 축조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축조된 건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물과 토지가 둘 다 같은 사람 것이 돼버렸죠. 건물도 이제 소유권 넘어와서 갑이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같은 것이 돼버리면 저당권자는 이거를 일괄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 일괄 경매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여기서 3자는 용의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3자가 저당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자,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 저당권 설정 후에 동그라미 부합한 물건과 종물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 전, 후,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 그래서 대지 사용권에까지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않는다라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청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박스 담보물 보충청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땡 할 수 없네요. 자,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나왔는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뭐냐면 담보물이 멸실을 훼손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자에 의해서 담보물이 멸실 훼손했기 때문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이 저당권을 깨버리려고 그래요? 유지하려고 그래요? 유지하려고 그래요. 저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즉시 변제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했다든가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다. 지금 저당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저당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깨버리려고 그래요? 깨버리는 겁니다. 저당권 자체를 갖다가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거니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즉시 변제나 손해배상은 저당권을 깨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다. 고로 리얼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 자체는 행사할 수가 없다. 고로 1번이 하나만 맞게 됩니다. 기억. 자, 25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그 토지 위의 건물에도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 땡.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의 저당권은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안 미쳐요. 자, 그래서 미친다 틀렸고. 두 번째, 지연 이자는 원본 이행 경과 후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2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은 1년분에 한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전액 담보된다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액 담보된다. 2번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1년분만 담보되는 건 뭐라고요? 저당권. 1년분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 전액을 담보하는 것은 뭐라고요? 근저당이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액 담보되는 건 근저당이다. 그래서 2번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그랬는데 부합물에도 미치고요. 종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까지 미쳐요. 종물에만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4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는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틀렸다는 소리고요. 5번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저당권 설정된 후를 또 남칩니다. 후에 성립된 지상권. 그러면 저당권 뒤에 지상권이 들어온 건가요? 저당권 뒤에 지상권이 들어왔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뒤에 있는 지상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경매로 소멸합니다. 실행은 경매니까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26번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근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이나 똑같아요. 근저당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한 매수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다 똑같습니다. 묶어서 제3취득자라 그래요. 제3취득자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라고요? 매수인, 소유자가 된 사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근저당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한 사람은 다 똑같이 뭐가 된다고요?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확정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물상보증인, 보증인하고 제3취득자입니다. 요 사람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고 근저당에 소멸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확정된 채권 전부를 변제한다. 확정된 채권 전부를 변제해야만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 전부를
변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취득자니까 확정된 채권 전액을 변제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고로 1번 틀렸고 2번 채권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이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선언해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 변제, 경매를 넘어갔을 때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결론 틀렸고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라는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3개입니다. 근저당이란 뜻 취지, 두 번째 채권 최고액, 3번의 채무자 이 3가지를 반드시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 안 해야 되는 건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 이런 것은 임의적 사항이라서 반드시 등기 안 해야 됩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순간 근저당은 뭐로 바뀐다?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저당권으로 전환되면 부종성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부종성이 생기면 피담보 채권이 0이 되는 순간 근저당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4번 맞습니다. 5번 채권 최고액에는 지연이자는 들어가는데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에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27번입니다. 다음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무의식적 불합의의 경우에 불합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슬롯이 잘라 여기까지 맞아요. 양 당사자가 신뢰한 바에 따라 계약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 불합의는 불합의가 됐다는 것을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호주에서 100만 달러의 부동산을 팔았다. 근데 매도인은 US 달러로 100만 달러로 생각하고 매수인은 호주 달러로 100만 원 생각하는데 차가 5배에서 6배 상장 난다. 이런 상태가 무의식적 불합의인데 이러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2번 연착된 승낙의 경우에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 효력이 없고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데 청약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틀렸네. 청약자가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청약자가 승낙하지 않았는데 계약은 성립한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승낙이 아닙니다. 뭐로 본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되는데 승낙을 안 했는데 성립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우리 민법은 격지자와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닙니다. 격지자에 대해서만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화자는 계약 성립 시기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에 따라서 도달주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격지자는 발성주의, 격발성. 다만 대화자는 뭐라고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단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대화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판례가 관습법이 인정할 뿐. 자, 틀렸다는 소리고 4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청약자가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은 것을 안때 동그라미와 별표 칩니다. 안때가 아니라 뭐예요? 있은 때입니다. 있은 때 계약은 성립한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주변에 주차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주변에 예를 들어 가지고 30분에 1,000원 이렇게 써져 있는 유료 주차장에다가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서 촥 파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에 파킹했다는 사실이 있는 때 주차 계약은 뭐 하는 거예요? 성립되는 겁니다. 안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주차를 빡 하는 사실이 있은 때 성립하는 거예요. 안 때가 아닙니다. 5번에 사고에 의한 승낙이 연착된 경우에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발송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고 연착된 사고에 의한 연착을 통지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다시 사고에 의한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아니 곤방전에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나 봐.
자, 사고에 의한 연착 통지를 했습니다. 연착 통지라면 계약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 성립 안 한다. 사고에 의한 연착을 했다는 사실을 연착 통지를 안 했어요. 요거는 연착 통지를 한 거고 연착 통지를 안 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기출문제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이거를 특히 반대로 출제를 많이 해요. 사고에 의한 연착 사실을 통지하면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거꾸로 냈어요. 이렇게 내가지고 시험 문제 틀리게 많이 냈습니다. 연착 통지라면 계약이 성립된다.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성립이 된다라고 거꾸로 출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 중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이다. 제가 돈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그 채무자가 2천만 원 갚겠다고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돈 빌려줬다는 채권 증서를 어디다 놨는지 몰라. 글쎄 채무자가 들고 온 2천만 원 수령해야 돼요. 채권 증서 없다고 돌려보내야 돼요. 에? 돌려보낸다 받는다? 받아야죠. 채무자가 2천만 원 들고 왔는데 채권 증서 없다고 돌려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받고 채권 증서는 지금 못 찾으니까 내가 2천만 원 받았다라고 영수증 써줄게. 이렇게 해서 돈 받아야죠. 그러니까 거기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변제와 어음수표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맞고요. 변제와 저당권 말소 등기 교류는 이건 동시행이 아니라 변제가 선의행입니다.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한 양채무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뒤에다 갈았어요. 그래서 동시행에 의한 특약이 있는 경우만 동시행이 됩니다. 특약을 하지 별도의 특약이 또 있어야 돼요.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한 양채무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특약이 있는 경우만 동시행이 되고 특약이 없으면 동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별개의 약정이 있는 양채무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특약을 해야 돼요.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니까 니은번만 맞아요. 그래서 4번만 맞게 됩니다. 29번부터는 쉬었다가 진행합니다.